근데 첫 모의고사 때 저희가 600명 정도였는데 13등인가 나오고요.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서 듣기만 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독서를 1시간 미만만 해도 그냥 잠 적당히 자고 공부 진짜 조금만 해도 평균은 웬만큼 넘는다는 거죠. 근데 독서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독서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릴 건데, 독서, 학습, 수면하고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고요. 일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 2016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9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좀 나쁜 쪽으로. 자,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와 독서를 1시간 미만 하는 경우와 독서를 1시간 이상 하는 경우를 이제 3개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자료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독서 시간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 수면, 2시간 이상 가정학습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조금 진한 색 막대들이 있죠. 이게 평균을 넘는 친구들이에요. 이 평균을 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6시간 이상 수면했거나 2시간 이상 가정학습한 아이들만 평균을 넘는 거예요.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애들이 공부를 꽤 많이 해야 되고 수면도 충분히 많이 취해야만 평균 이상 나온다는 거죠. 숫자로 보면은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한 30%가 조금 안 되는 친구.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독서 1시간 미만인 경우는 23,000명 정도 되고 한 50%가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독서를 1시간 미만 하는 경우. 여기는 보시면 꽤 많죠. 평균을 넘는 친구들이. 그 평균을 넘는 아이들 어떤 애들이냐면 6시간 이상 수면했고 30분 이상 공부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런 경우에는 다 평균을 넘었어요. 독서를 1시간 미만만 해도 그냥 잠 적당히 자고 공부 진짜 조금만 해도 평균은 웬만큼 넘는다는 거죠. 근데 독서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잠을 진짜 조금 자거나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들 빼고는 다 평균을 넘어요. 그리고 비율은 한 6,000명 정도, 16%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더 줄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9년 전이기 때문에. 왜냐면 점점점 책을 안 읽잖아요. 이게 해마다 정말 줄거든요. 아이들이 해마다 달라요. 근데 9년 전이니까 상당히 크겠죠. 그냥 독서 1시간 이상만 해도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잠 조금만 자도.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었던 거고, 그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서 듣기만 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음대 입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예. 예체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2 때까지는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고3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그 대신 초등학교 때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런 이제 독서하는 클럽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저희들끼리 클럽 만들기도 하고, 막 중학교 때는 헤르만 헤세 그렇게 좋아해서 중1 때 헤르만 헤세 책을 막 다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식도서까지는 못 갔어요. 기껏 해야 뭐 고전 정도? 그런데도 공부하면 그냥 뭐 거의 8, 90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수업만 듣고 있어도. 물론 막 전교권 등수는 아니었죠. 그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이제 인문계로 넘어왔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근데 첫 모의고사 때 저희가 600명 정도였는데 13등인가 나온 거예요.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죠, 모두가. 저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독서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책을 읽어서 그랬구나. 특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읽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음대 입시 준비하느라 많이 못 읽었고. 물론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헤르만 헤세 같은 어려운 책을 읽긴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읽는 사피엔스나 총균세 같은 건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 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애들이 약간 부럽기도 해요. 야, 이런 걸 누가 권해주는 어른이나 부모님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같이 또 강독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때는 아예 그때 없었으니까. 독서하고 창의성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서할 때와 창의성을 발휘할 때 뇌가 겹친대요, 서로. 활동하는 부분이. 그래서 독서를 하면 창의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 실제 있어요. 이 책에 또 나와 있고 데이터도 있는데,